네, 안녕하세요. 선호일기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기의 수혜주 ETF로 SCHD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 ETF를 소개해볼까 하고요.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는 앞으로 슈드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권고했습니다. 1년 수익률은 70불대에서 현재는 84불 정도로 20% 정도 대략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배당까지 합치면 23% 정도의 수익을 확정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S&P 500과 나스닥이 성적이 더 좋긴 한데 밸류 측면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는 슈드가 더 성적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슈드에 편입되어 있는 탑 10 종목들을 보면 1위가 홈디포, 버라이즌, 블랙락, 시스코 시스템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화이자, 로키드 마틴, 브리스톨 메이어즈, 쉐브론, 코카콜라 순으로 확실히 전통적인 산업군과 소비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아직까지는 금융 쪽이 17.3%, 헬스케어가 15.5%, 소비재가 14.28%, 산업재가 13.34%, 에너지가 13%로 작년에는 이제 에너지 비율이 한 9% 정도의 비율에서 훨씬 많이 올라간 모습이에요. 이미 소비재가 9.9, IT가 8.79%로 순위를 이루고 있어요. 작년에는 IT의 비중이 훨씬 높았었는데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좀 빠지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만큼 리밸런싱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잘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슈드를 계속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앞으로 슈드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 같은 ETF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맞물려 있는 10월, 11월 그리고 그 이후엔 확실히 미국 주식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과 실업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과 경기 침체와 맞물리는 금리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의 이동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점점 내려가고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것과 침체 이후에 확실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변곡점에 서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보다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취하고 있고 그렇게 채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채권 투자를 안 하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는 저변동성을 베이스로 한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분명히 미국 주식에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미국 주식 내에 있는 그동안 자본 수익이 재미는 없었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ETF가 SPHD라는 ETF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S&P 500 종목 중 배당 수익률과 이제 변동성을 기준으로 고른 50개 종목을 편입을 해서 투자합니다. 또한 방어적으로 가기 위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75개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같은 업종에서 종목 10개 이상이 포함되면 이제 10위부터는 제외하고 다른 업종에서 다음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편입을 해요. 그 이후에 변동성을 고려해서 12개월의 실질 변동성 기준으로 낮은 순으로 50개를 또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50개 종목은 다시 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한 종목이 0.05%에서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특정 업종의 비중 총합이 25%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SPHD ETF는 지난 1년간의 성장이 29%의 수익률을 거뒀고요. 주가가 많이 높아져서 배당 수익률이 3.5% 정도로 슈드와 비슷합니다. 섹터별로 보면 유틸리티가 19.7%로 확실히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유틸리티 비중이 높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보통 이제 도로나 항만, 이제 에너지 뭐 이런 국가 내 인프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오히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가 18.5%, 이제 SCHD에는 없는 리츠 섹터가 13.6%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헬스케어가 13%, 에너지가 9%, 임의소비재가 8.8%, 산업재가 8%로 확실히 변동성이 큰 IT 섹터는 3% 정도로 가장 낮아요. 탑10 기업들을 또 보면은 버라이즌, 알트리아, 이제 크라운캐슬, AT&T, 브리스톨 메이어즈, VCI 프로퍼티스, 도미니안 에너지, 킨덤 오간, 리얼티 인컴, 화이자 순으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고 슈드는 탑10 기업들의 4% 정도를 넘지 않는데 이제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면 4%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SPHD는 3% 이내로 분산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슈드와 SPHD의 탑10 기업들의 평균 PER을 보면 각각
각각 SPHD가 19.11배, SCHD가 22.44배로 SPHD가 더 저평가되어 있어요. 멀티플이 더 낮으니까요. 주가 자체가 덜 비싼 거고, 근데 슈드 기업들의 탑10 기업들이 또 평균 4% 정도라고 한다면 SPHD의 평균이 3%를 넘지 않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SPHD의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운용 수수료인데요. 0.5% 정도이고 슈드가 0.06%라고 한다면 같은 밸류라고 하면 슈드를 선택해야 하지만 미국 주식 자체가 고평가 영역이라고 하는 앞으로 이제 포워드 EPS를 생각해 보면 22불 정도면 비싼 편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한 17에서 19배 사이가 적정 밸류라고 하거든요. 물론 19배의 멀티플도 엄청 싼 건 아니고 이제 좀 턱걸이 수준으로 비싼 거, 싼 거 사이에 걸쳐 있지만 그래도 굳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슈드보다는 당분간 SPHD를 저라면 더 선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SPHD는 월배당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둘을 비교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운용사는 각각 첼스슈왑과 인베스코이고 인베스코 자산 운용 총액이 훨씬 더 앞서는 것을 보면 SPHD가 나아 보이고 운용 수수료는 슈드가 훨씬 더 저렴한 건 이미 말했죠. 그리고 거래량은 둘이 하루 평균에 438만 주로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우리 개미들이 거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슈드가 600억으로 SPHD를 앞서고 있어요. PER 멀티플도 아까 말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SPHD가 19배 정도로 훨씬 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배당률은 둘이 거의 비슷해요. 분배 형태는 개인적으로 월 배당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SPHD가 더 나은 것 같고 1년 수익률을 보면 이제 29.88배로 SPHD가 슈드를 압도합니다. 모멘텀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SPHD가 이제 가격도 덜 떨어질 것 같고 훨씬 주가도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에 잘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유한타증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진행했던 이벤트인데요. 유한타증권에서는 100만원 이상 주식 거래를 하거나 ELS, ELB 상품을 100만원 이상 청약할 때 이제 교촌치킨 허니 오리지널 그리고 콜라 1.25리터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ELS, ELB를 조건 충족을 하면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2마리를 먹을 수 있어요. 현재 주식 수수료가 0.065%로 사실 이게 굉장히 싼 거거든요. 미국 주식 수수료가 0.25%라고 한다면 1%도 안 되는 수수료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더 보기란에 URL에 들어가셔서 위탁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분들이나 6개월 이상 거래가 없었던 휴면 고객들에게 해당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